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외동포 F4 비자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문의도 남겨주시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 캐나다나 호주에서도 문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자녀분들의 F4 비자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녀분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F4 비자를 신청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외동포 2세 분들이 F4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 요건을 잘 파악하시는 거예요.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2세, 3세 분들에게도 발급이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먼저 재외동포 2세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 당시에 부모 두 분이 모두 외국 시민권을 가진 상태였는지, 아니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두 분 모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자녀는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외동포 2세 자격으로 F4 비자를 신청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자녀 출생 당시에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인 경우예요.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이 자녀분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거든요. 국적에 있어 한국은 한국인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하는 혈통을 보고,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는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택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 있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먼저 설명드리고 남성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22세 전이라면 국적 선택을 하신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 기간을 놓치셨다면 추후에도 국적 이탈 신고를 통해 재외동포 비자 자격을 얻게 되고 F4 비자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만약 군대에 갈 생각이 없으시다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국적 이탈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좀 곤란한데요. 병역 의무 이행 없이 37세까지는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 2세의 F4 비자 신청 자격 요건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여성의 경우에는 우선 22세 전이라면 본인이 복수국적이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만약 복수국적 신분이라면 국적 선택을 통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F4 비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적 선택 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국적 이탈 신고를 한 뒤에 F4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남성분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8세 전에 국적 이탈을 하신 분이라면 40세까지는 F4 비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41세가 되는 해부터 F4 비자 신청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 두 분 모두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남성, 여성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F4 비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국적 선택과 국적 이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영상으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정확히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F4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서류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범죄 경력 회보서. 두 번째, 출생증명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입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는 6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하셔야 하고요. 아포스티유까지 반드시 받아서 내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고요.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서 서류를 발급하실 경우 아포스티유는 생략하셔도 괜찮으세요. 이 아포스티유라고 하는 거는요,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발급을 깜빡하시고 한국에 오셨다면 한국에서도 대행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는요, 예전에 한국 국적이었던 재외동포 1세대의 경우에는 이 서류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자녀인 재외동포 2세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서류들이 필요해요. 그래도 재외동포 비자 받으려면 한국말은 좀 해야지, 이런 거죠.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한국어 능력시험, 세종학당 초급 수료증 중 하나가 필요해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제출 대상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증이 발급됩니다. 기간을 길게 안 주는 거죠. 1년마다 연장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신청서, 거주지 증명 서류,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었던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F4 비자 신청은 제외 공간에서 하시거나 국내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재외동포 2세분들은 F4 비자를 받으신 뒤에 할 수 있는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F4 비자는 한국 내에서 거의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이긴 한데요. 단순 노무 직종의 취업에서는 제한되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원, 택배, PC방 관리인, 전단지 배포, 주차 관리, 주류 서비스 종사 등의 업무는 하시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취업 예정이신 재외동포 2세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숙지하셔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F4 비자 관련 영상은 어떠셨나요? 신청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국내에서 비자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 이민행정사 유진킴 찾아주세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